친일파 발언에 대한 각계 반발로 김용환 지사의 대외 행보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충북교육청도 문제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 교육감 측근 인사로 이번 감사에서 배제됐다는 감사관이 반론을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충북 영재고 입지 결정을 앞두고 시군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중부사고는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분진이 인접한 충북 일부 마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앞서 서울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자신을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김용환 충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돌연 보류했습니다. 각계의 반발에 공식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모습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파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지사직 수행을 방해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던 김용환 충북지사가 이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겠다며 밝힌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 예고 하루 만에 돌연 고소를 보류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철회는 아니라고 덧붙였는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갈등 확산 우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소 대상인 이모선 위원장은 도내 단 둘뿐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행안위는 충북의 핵심 현안인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좌우하는 소관 상임위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 하는 시민사회단체 요청도 있고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탄력을 잃고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환 지사는 줄곧 애국의 글이 왜곡 폄훼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1일 도지사 근무가 노조 반발로 취소된 데 이어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됐던 제천 진천 순방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는 17일 김동연 경기지사를 초청해 체결할 예정이었던 상생발전 업무 협약도 경기도의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김 지사의 발언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남아있는 외부 일정도 추가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사가 변명만 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 주 예정된 괴산군 도정보고회도 막아설 예정입니다. 도지사가 발언했던 친일과 도민들에게 반어법을 이해 못한다고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만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해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측근들이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장 변화가 있을지 김용환 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기내 음주설환과 금연객실 내 흡연으로 해외 연수 중 논란이 일었던 박지현 충북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박 의원이 공무수행 중 음주와 흡연 문제로 당의 위신과 품위를 훼손했다며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가 열리게 되면 예전 레밍 발언으로 김학철 도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뒤 5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연초 충북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과 관련해 도교육청도 문제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시작 단계부터 독립성을 이유로 부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감사관은 결국 결재 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경찰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도교육청 역시 문제 없다는 결론입니다. 외부 인력이 포함된 10명의 감사반 조사 결과 특정 성향의 강사를 찍어내는 소위 블랙리스트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명단 작성부터 검토 요청까지 단재교육연수원이 먼저 주도했고 도교육청은 요청에 따라 검토했을 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이 된 색깔 표시는 앞서 단재교육연수원이 제출한 폐지 및 개선 사업 업무 보고를 토대로 연수 과목을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든 명단을 주고받은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단재 연수원장과 함께 전 교육감 측근 인사인 감사관은 정작 이번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전 교육감 측근 인사를 찍어내고 있다는 게 핵심인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감사관 참여 여부가 이번 감사의 공정성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관이 스스로 결재를 거부했다며 별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언론에 주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감사관이 이 내부의 그런 직무명령 이행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이런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관은 자신이 배제된 감사를 하고선 결과 보고서에 결재 서명만 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고 그것을 파악하고 추가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행되고 이런 과정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재한 바가 없는데 감사관은 조만간 공식 맞대응을 예고해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AI 바이오 영재고의 건립부지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결정됩니다. 부지 선정이 가시화되면서 각 시군의 유치 경쟁도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충북의 AI 바이오 영재고. 이르면 이달 말 입지 결정을 앞두고 증평과 괴산, 음성, 진천 등 4개 지역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영재고는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중부권 4개 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영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영재고가 유치될 경우에는 교육의 낙후 지역인 중부사군 지역 인재가 미래 인재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훈군은 일찌감치 영재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 충주도 의회와 충주시장을 중심으로 영재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청주 역시 편리한 교통과 관련 국책기관 등 뛰어난 인프라를 내세워 강한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영재고 부지를 결정해야 하는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될지, 다른 과학 영재학교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지역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영재고가 공립이 아닌 국립이고 학교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영재고 운영기관인 카이스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카이스트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거 존중할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카이스트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재고 부지 선정의 열쇠를 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는 본원 캠퍼스와 최적의 연구교육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에 영재고가 들어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의 무더기 전역으로 시군마다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옥천군은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17명 가운데 14명이 오는 26일 전역하지만 신규자는 4월 중순에야 배치된다며 남은 공중보건의가 각 보건지소를 순회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여성 의사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남성 의사도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중보건의를 기피하고 있어 충원을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중보건의 225명 가운데 과반인 126명이 이달 26일과 다음 달 초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 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경찰이 지정한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축구장 12개 면적을 태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근 주거와 상업지역에서도 연기와 분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충북 역시 남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마을. 비닐하우스 겉면을 훑어보니 손끝이 금세 새까매집니다. 둘둘 말린 비닐을 펼치자 분진이 까맣게 묻어납니다. 손에 묻은 분진은 잘 씻기지도 않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것들입니다. 안에서 키우던 열무가 상할까 봐 비닐하우스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열무가 다 말라 죽기 때문에 타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열을 수밖에 없었다고. 작물 안에 다 들어왔다고 보야 겨울 내내 키운 건데. 이게. 인근 또 다른 농민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기와 분진이 농장을 덮쳐 달아나듯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확 올 때는 어마어마한 연기가 확 밀고 오니까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어제는 다 농장 문 닫고 그냥 갔습니다. 어제는.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쪽은 충북 청주시 현도면입니다. 거리는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가운데 바람이 강 너머로 불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 50층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변 상가를 뒤덮은 분진이 강 건너 충북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타이어 분진과 함께 유독가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노출된 국민들의 건강 검진받도록 정부는 직가기 지역을 국민건강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길 바란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충주 북부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집중된 가운데 감염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앙성면 영중리의 광역 울타리 안에서 수색팀에 의해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ASF 감염 사체는 지금까지 누적 354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연휴양림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청북도가 올해 관련 시설을 갖추는 데 2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자연휴양림 14곳에 시설을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데 146억 원을 투입하고 치유의 숲을 만드는 데 47억 원, 또 산림 레포츠 시설을 만드는 데 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등산로 정비와 둘레길 조성 사업에도 33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자연휴양림에는 270만 명이 방문해 1년 전보다 72%나 늘었습니다. 충북 출신 출향 인사들로 구성된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출향 인사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김영한 충북지사의 제안을 도민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영한 지사는 도민의 자녀들이 결혼 후 출산에 앞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회가 귀농귀촌위원회를 구성하면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청 자전거팀의 장경구 선수가 제70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에 올랐습니다. 현 국가대표인 장경구 선수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회 남자 개인전에 출전해 154km와 103km 개인도로 부문 2관왕을 차지하며 개인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음성군청 자전거팀은 단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천 의림지에 사만 시축서를 지지하는 종합학술연구서가 발간됐습니다. 제천문화원은 의림지 관련 연구사 추이는 물론 인문지리학과 생태환경사적 접근을 통해 의림지 사만시대 축조설의 타당성을 이끌어낸 제천 의림지 인문지리학을 발간했습니다. 김종수 세명대 외래교수가 10년에 걸쳐 집필한 400여 쪽 분량의 연구서는 전국의 대학 도서관과 학계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유명무실한 위생등급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인센티브로 내겁니다. 단양군은 까다로운 평가에 비해 실질적 혜택이 없어 업소들이 인증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위생등급 인증업소에는 상수도 요금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중독 발생 이력과 내부 청결 상태 등 64개 항목에 걸친 평가에서 80점 이상이면 위생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로 단양에는 전체 음식점의 2% 수준인 16개 업소만 위생 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동군의 우리 동네 산부인과 진료가 재개됐습니다. 영동군과 영동병원은 전문의와 간호사, 보건소 직원 등 전문 의료팀이 영동군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본 데 이어 월 1회 이상 각 읍면보건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 진료에서는 초음파 기형아 검사와 산모학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도 부인과 질환 조기 발견 초음파 등 산부인과 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청주 서원도서관이 오는 20일까지 상주 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청주 서원도서관은 작가의 방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상주 작가에게 제공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주 서원도서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 작품집을 한 권 이상 발간한 등단 3년 이상 문인 등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